상가 건물이든 아니면 주택이든 네.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하고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연장하는, 네. 갱신하는 네. 요럴 때 계약서 꼭 작성해야 되느냐? 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자주 받죠. 네. 저도 이렇게 자주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계약서 따로 써야 되냐, 네.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계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계약 연장되는 이유가 뭐 이유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합의해서 연장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뭐 2년 계약했다가 그다음 또 2년 연장한다. 그다음 뭐 차임을 뭐 올린다, 내린다, 뭐 등등 이렇게 합의해서 연장하는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다시 쓰죠. 예, 네. 웬만하면 쓰고 명백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뭐 계약을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또 그 기간 동안에 차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다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 내용을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계약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좀 필요성이 높고요. 자, 반대로 우리가 계약 연장이 꼭 합의해서 연장되지 않더라도 뭐 갱신 요구권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일 경우. 상가도 그렇고. 상가도 네.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계약 기간 끝나고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묵시적이 좀 많죠. 그렇죠. 네. 그냥 슬그머니 계약 기간을 넘어가는 네. 뭐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를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합의해서 연장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연장되거나 또는 묵시적 갱신되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사실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갱신 요구권으로 해서 5% 증액이 되면 다시 써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맞아요. 이제 그게 법률적으로는 이제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 요구하면서 뭐 계약 기간도 연장되고, 그 다음 거기에 차임도 뭐 좀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게 좋죠.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거든요. 그렇죠. 두 분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서로 계약 만기 앞두고 서로 임대료 가지고 주로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 건물주도 받아들이는데 네. 그럼 얼마를 올릴 거냐,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합의가 잘 안 되게 되면은 합의가 되게 되면 쓰면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합의가 안 되게 되면은 이게 쓸 수 있느냐, 또는 안 써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는 적어도 쓸 필요는 없다. 쓸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우선 그 이유가 이제 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가 건물, 제가 순서를 일단 상가 건물하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네.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눠서. 드려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제 10조가 되겠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뭐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네. 사이에 이런 갱신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외 사유를 좀 적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왜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되면은 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법에 나와 있어요 이미. 법에 3항인데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증가든 감하든
꼭 명시 안 해도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차임과 보증금은 뭔가 변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네. 나머지는 아까 보시면 본다. 예, 전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라고 하면은 계약갱신합니다라고 해서 계약갱신이 되면 다시 추가된 2년. 계약은 2년. 그다음에 종전 임대차 기간이 3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을 때 3년. 딱 정해지게 되잖아요. 딱 정해졌네요. 법이 딱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증금하고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조가 이제 차임 뭐 증감 청구권이라 그래서 계약 기간 도중에 뭔가 상황 변동이 크게 일어났을 때 차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좀 작은 계약들은 5%가 이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도의 범위 내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지금처럼 조정이 되면 그냥 계약서 깔끔하게 쓰면 되는데요. 네.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으로 가야 돼요. 재판. 많이 봤죠. 예. 예.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임대인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인이 물려줘라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갱신 요구합니다라고만 던져놓고 그럼 내 계약 기간은 종전 계약 기간을 그대로 간다, 추가로 간다. 그다음 차임하고 보증금은 그거는 뭐 서로 안 맞으면 재판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결론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차임을 증감하는 범위에서 이제 환산 보증금 기준이 좀 초과하는 그렇죠. 큰 계약들 그런 계약은 5% 범위가 제한은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조정이 안 되면 재판 가야 돼요. 재판 가서 결정하는 대로 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마찬가지로 계약서 작성은 굳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묵시적 갱신 관련된 건데요. 네. 묵시적 갱신은 우리가 뭐 그 계약 기간 이제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뭐 서로 뭐 나가라든지 또 올려달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기간이 쓱 지나가는 그 6개월에서 만기 6개월에서 1개월을 지나가 버리면 그 묵시적 갱신이 돼 버린단 말이죠. 네. 거의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보통은 뭐 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올릴 필요가 없다. 네. 조정할 그렇죠. 필요가 굳이 없다.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심전심이면 네. 그냥 서로 연락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월세만 잘 따박따박 입금하면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가금리 임대차보호법 10조 사항이죠, 사항. 사항, 예, 사항입니다. 사항에 요런 아까 6개월에서 1개월 기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안 하겠다라는 통지를 하거나 또는 조건을 좀 변경해달라, 뭐 차임이나 월세 올려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 통지를 안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 보지만 기간만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간만. 아까 계약 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일한 똑같은. 조건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몰랐네요. 네, 전 반대로 돼 그대로 한 줄 알았어요. 묵시적도. 그렇죠. 묵시적 갱신은 완전 좀 반대입니다. 반대네요. 네. 딱 1년이네요. 네.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다만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되면은 내가 월세는 기존하고 똑같이 내도 되지만 기간은 1년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맞춰 가지고 갱신 요구를 하거나 뭐 등등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묵시적 돼서 자기 3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년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1년 있다 또 갱신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건을 그 1년 되는 만기가 되는 그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네. 그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갱신이 1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1년이 될지 아니면 3년이 될지 아. 그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묵식갱신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 계약은 1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 그를 맞춰 가지고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놓치면 잘못하면은 계약이 종료돼 버립니다. 종료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묵식갱신된다고 해가지고 3년짜리 계약이 다시 3년이 되는 게 아니라 3년짜리 계약을 했다가 묵식갱신되면 1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기되는 그 시점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요구를 해야 되네요. 요구해야 됩니다. 네, 그걸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사람들 모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냐, 묵시적 갱신에 의한 갱신이냐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나눈 부분은 계약서 쓸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둘 다 계약서 쓸 필요는 굳이 없지만 법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법률 효과에 맞춰서 또 나중에 갱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와, 이 상가가 정말 매출이 잘 나와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꼭 갱신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1개월, 6개월 사이에. 그렇습니다. 아, 되게 중요한데요, 되게 중요한 상가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임대인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자문을 이제 임차인도 많이 받지만, 임대인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더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법이 막 10년씩 보장하고, 그 다음 뭐 올리는 것도 막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짜증나죠. 뭐가 빈틈이 없나. 네. 나는 왜 이렇게 불이익을 입어야 되나. 이런 이제 불만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기회만 있으면 약간 이런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조금 뭔가 이게 상황을 좀 반전시키려고. 반전시키려고. 자기 이득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 뭐 서로 간에 약간의 자기 권리 다툼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반대로 임차인도 임차인이 더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난 10년 동안 보장돼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요구 안 했다가는 그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질 수가 있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자기가 뭔가 약점이 있으면 월세도 많이 올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가 건물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에 이제 갱신 요구에 따라서 갱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임대차보호법 6조의 2, 6조의 3입니다. 죄송합니다. 6조의 3에 계약갱신 요구권 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를 이제 하게 되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입니다. 2개월 사이 하게 되면은 계약 기간은 존속 기간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항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결국은 5%거든요. 네, 그렇죠. 5% 범위 안에서 이제 증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리해 보자 그러면 주택의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간은 2년, 그죠? 물론 이제 임차인이 또 중도해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3개월 있다 해지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 5% 범위 내에서 증감.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동일. 네. 아까 상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다르네요. 네, 상가는 조건은 동일하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차임 보증금은 5% 범위 조정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 많이 헷갈리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려가지고 상담할 때도 항상 좀 법을 보면서 해요. 내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경우에 이제 묵시적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된 경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임대차보호법 6조입니다. 6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뭐 계약을 거절한다거나 또는 조건 변경하자거나 이런 말 없이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난 때, 그러면은 동일한 임대차 조건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그때는 2년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임차인은 3개월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묵시적 갱신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2년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차임과 보증금도 그대로 그죠? 그렇죠. 나머지 조건도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제 주택의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계약갱신 요구권은 차임과 보증금이 조금 조정될 수 있도록 증감할 수 있도록 했는 데 관해서 묵시적 갱신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묵시적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묵시적으로 하면은 차임 보증금을 조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딱 연장되는 게.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내려야 될 경우.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되겠네.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대신에 좀 돌려줘요. 이렇게 이제 또는 깎아줘요. 야, 근데 주택 월세는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법을 이제 좀 필요할 때마다 꼼꼼히 좀 보시고 이게 뭐 조문이 몇 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셔가지고 실수 없도록 하시고. 또 조금 애매하면은 주변에 이게 임대차 보법에 대해서는 또 아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랬는데도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저도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막 뭐 이게 갱신이냐 아니면 그냥 묵시적이냐도 헷갈리는데 기간은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그렇죠.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 야 이거는 좀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려 그러면 법을 좀 보시고 조금 그래도 애매하다 싶으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명시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연장하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든지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는 꼭 써야 될 필요는 없다. 법에 이제 법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서로 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도 뭐 서로 이제 차임 증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뭐 얼마를 올리고 또 얼마를 내리고 이런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써야 되겠죠, 그죠? 써야지 나중에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